안녕하세요.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피부과에서 흔히 하는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어떤 독성분을 가지고 저희가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이제 신경에서 분비되는 어느 물질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 농도 그대로 주입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희석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체에 주입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것을 주입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정지되는, 마비되는 상태를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지금까지도 흔하게 보톡스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를 많이 받아보신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보톡스 치료에 있어서 흔히 이제 치료를 안 하는 부위와 이런 것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톡스 치료는 이제 주름 치료에 대해서 주로 효과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표정주름, 우리가 얼굴을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에 대해서 많이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일 흔하게 저희가 보톡스 치료를 권하는 부위는 이제 찡그릴 때 생기는 주름이 생기는 미간이나 웃을 때 생기는 눈가주름, 그리고 이마를 올릴 때 생기는 이마주름을 치료할 때 주로 많이 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보톡스가 얼굴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피부 겉에 발생하는 주름을 근육을 마비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면서 자주 접히지 않으니까 점점 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고요. 또 이렇게 점점 펴지는 효과를 얻게 되게 되면은 얼굴에 약간 좀 그 경계가 일괄되게 되고 윤이 나게 나는 효과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톡스 치료 중에 다른 것들이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나 혹은 중년의 여성분도 많이 하시는 시술인데, 턱에 맞는 보톡스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이제 하게 될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팔 근육이 팔 운동을 했을 때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이게 좀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마비시켜서 움직이는 운동을 최대한 적게 함으로 해서 이게 덜 움직이게 돼서 점점 더 얇아지게 하는 효과를 얻어서 여기가 좀 더 갸름해지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보톡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승모근에, 결혼식에 혹은 오프숄더 같은 것들을 입으실 때 승모근에도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종아리 근육이 너무 비대하신 분들도 이제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근육을 못 쓰게 해서 점점 더 가늘어지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근육들은 실제로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턱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씹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거를 들 때나 위쪽에 뭔가 행동을 할 때 불편하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걷거나 좀 움직이실 때 불편감이 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보톡스 몇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콧등에 생기는 잔주름 보톡스도 있습니다. 얼굴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얼굴에 찡그렸을 때 콧등에 있는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톡스 시술을 통해 간단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잇몸이 보이는, 웃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는 보톡스 시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쪽에 이렇게 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사람마다 웃는 모양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웃는 모양에 따라서 얼굴 근육이, 다양한 얼굴 근육이 다양한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웃을 때 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 보여서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도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이쪽을 교정하게 되면은 이만 보이게 정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미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갈턱 보톡스입니다. 앞쪽에 이제 힘을 줬을 때 여기가 이제 우둘투둘해지는 자갈턱이 좀 생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이쪽에 있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목주름 같은 경우도 보톡스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플란티스마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근육이 있는데, 이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가로주름 생기는, 저희가 칠면조 주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주름 같은 경우도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통해서 교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턱 말고도 아래쪽에 이렇게 불룩 솟아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침샘이 좀 많이 비대해진 경우입니다. 침샘 같은 경우도 보톡스를 주입을 함으로써 그 활동을 위축시키게 해서 좀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피부과에서 많이 시술하고 있을 텐데요. 스킨 보톡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킨 보톡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톡스를 조금 더 희석을 많이 시켜서 얼굴 전체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스킨 보톡스의 효과는
아무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톡스는 어떤 신경을 차단하면서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해서 또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어떤 그런 신경 전달을 차단하게 돼서 얼굴 전체에 이 스킨 보톡스를 하게 되게 하면은 얼굴 사이에는 자그마한 근육들을 좀 마비시켜서 잔주름들을 조금씩 펴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피지샘의 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공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축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뭐 말씀만 들었을 때는 뭐 만능이 되는 치료인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거의 효과가 많이 크진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시술을 해보셔서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를 판단하셔서 시술 받으면 좋겠습니다. 보톡스는 이제 안티에이징, 주름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부과에서 가장 흔히 많이 하는 시술들인데요. 아시겠지만 이게 평생 지속이 되지 않고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보톡스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부위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해볼 수 있으므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피부과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